일단 개념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할 건데 이렇게 좀 합시다. 사코 법칙에 대한 개념을 주인은 일단 들었다 방학 때. 뭐 기억이 날지 모르겠고 어쨌든 지우도 그렇고 윤아도 그렇고 그냥 처음 본다고 생각을 하고 수업을 할 테니까 이렇게 좀 합시다. 오늘은 법칙을 2개만 일단 다룰 거야. 법칙을 2개만 다룰 거고 그럼 그 법칙에서 나오는 공식은 기본적으로 알고 그리고 걔네들을 사용하는 상황을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일단 스타트를 이렇게 좀 끊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 있는 요 파트를 가져다가 사인 법칙이라고 부를 거거든. 그래서 이 네모 박스에 있는 식 자체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밑으로 잠깐 내려가서 코사인 법칙도 3개씩 써놨는데 하나만 기억을 좀 합시다. 이 친구까지를 갖고 일단 코사인 법칙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리고 얘를 변형한 것까지 해서 총 한 3개 정도를 오늘은 외우고 가셔야 되겠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왜 생겼는지랑 어떻게 써먹을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거거든요. 일단 이렇게 한번 하자. 중학교 3학년을 열심히 다니셨다면 이런 원을 한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뭘 배우냐면 이런 걸 배운 적이 있거든. 두 점을 만약에 고정을 하면 걔네가 다른 한 점을 찍었을 때 거기서 제작되는 각이 있겠죠. 맞아요? 이런 각이 있다 치고 이런 각의 이름을 우리가 원주각 이렇게 불렀단 말이야. 원주각 이렇게 부르는데 원이 바뀌지 않고 고정된 두 점이 바뀌지 않으면 이 원주각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다른 곳에다가 내가 신나서 이런 식으로 점을 딱 찍은 거야. 여기다가. 오케이? 그냥 A를 A 프라임으로 평행 이동을 시켰다고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각이 하나 또 제작이 되겠죠. 맞아요? 이렇게 각이 일단 제작은 될 거고 그럼 이렇게 각이 만들어졌을 때 여기 각도 똑같이 원주각이라서 두 각이 어떻게 같도록 상황이 확인이 될 거예요. 혹시 기억나니? 기억 안 해? 알고 있었니? 대단한데 사실 저는 이거 뭐 고2 때 까먹고 있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 기억을 한번 해야 돼. 원주각의 성질이 있구나. 그러니까 원이 바뀌지 않고 저기서 정해놓은 고정된 점이 바뀌지 않으면 걔네들이 이루고 있는 무수한 각은 뭐 할 거야? 전부 다 같을 거야 라는 게 기본 상황입니다. 오케이? 일단 그렇게 돼 있을 건데 여기서 뭘 만들어 볼 거냐면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볼 거야. C를 갖고 중심을 지나도록 세팅해서 이렇게 연장을 쭉 한번 시켜보는 거야. 중심을 지났다 치고 거기서 B로 떨어진다고 치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럼 이제 여기서 무슨 관계가 성립을 하냐면 만약에 두 점이 고정이었다고 쳐보자. 그러면 이번엔 요 B라는 친구를 가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각이 존재할 거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얘를 우리가 원주각 이렇게 부를 거 아니야. 원주각 이렇게 부를 건데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가 있어요.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 두 점이 제작하고 있는 중심각은 여기거든요. 얘네들의 관계는 언제나 2배 관계야. 그러니까 원주각의 2배를 하면 항상 그게 중심각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기본적으로 중심을 지나게 싹 그었기 때문에 두 점이 만들고 있는 각은 180도겠죠. 오케이? 그럼 그거에 대한 절반이라 얘는 90도일 거고 이 성질을 계속 써먹어요. 우리가 사실 지금도 많이 써먹었어. 그래서 너네 일단 이건 알고 있어야 돼. 이거 도형 파트 문제들이니까 중심을 지나는 선이 있다고 치면 다시 뭐라고? 중심이 지나는 선이 있다고 치면 걔가 만드는 원주각은 언제나 90도야. 그래서 앞으로는 뭘 하든지 간에 지우지 말걸. 앞으로는 뭘 하든지 간에 원이 있어요. 엥? 원이 있어요. 그리고 지름이 이렇게 있었다 치자. 이거 지름이었어. 여기서 만들어지는 요 점을 각을 만들었다 칩시다. 이 각은 몇 도여야 돼? 요 각은 90도여야 돼. 다시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선을 갖다 이어요. 이거 몇 도여야 돼? 90도여야 돼. 요 관계는 일단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면 파란색처럼 만들었잖아. 파란색처럼 만들어서 일단 각을 90도로 제작을 했어. 그럼 90도짜리 직각삼각형이 되면 내가 거기서 볼 수 있는 행동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뭐 피타고라스도 쓸 수 있을 거고 사코탄 이거 전부 다 쓸 수 있단 말이야.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이 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 하면 결국에 얘를 해야겠다. 요 각은 뭐라 부를 거냐 하면 이 각은 그대로 A''일 거기 때문에 A겠죠.
맞아요? 다시 위에 있는 요 빨간색 가게는 요 가게랑 뭐 할 거야? 같을 거니까 얘를 잡아다가 이쪽으로 쭉 이동을 시켜도 A가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자. 요 지름을 우리는 반지름의 2배니까 얼마라고 부르냐면 2R 이렇게 불러요. 요 길을 2R 이렇게 부를 거야. 오케이? 그랬을 때 나머지 친구들에 대한 세팅을 한번 물어보는 건데 이렇게 갈게. 각 A가 마주보는 이 변을 우리는 보통 변 A 이렇게 부르죠. 맞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 지금 빨간색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A라는 각으로부터 B변과 마주보는 변이지. 오케이? B변과 마주보는 변이야. 요 둘의 관계를 우리가 사인이라고 부르니 코사인이라고 부르니? 주희야? 예, 기억을 잘 해보세요. 내가 알려줄게. 야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있었다 치자. 우리가 이걸 항상 여기 각을 이제 보통 기준으로 잡죠. 근데 이게 내가 사실 난 잘 모르겠어. 뭐 이런 식으로 외우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뭐 탄젠트끼리의 관계, 뭐 사인의 관계, 뭐 이렇게 외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저렇게 안 외워서 잘 몰라요. 잘 모르고 나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거든. 주어진 각이 있잖아. 그럼 저 각과 안 만나는 변이 있거든요. 안 만나는 변은 여기죠. 맞아요? 다시 뭐라고? 각과 마주보는 변이 이쪽이잖아. 얘를 우리가 언제나 높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각과 마주치는 변을 우리가 밑변이라고 불러. 상황이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리고 높이를 물어보는 게 사인이지. 알고 있죠? 밑변을 물어보는 게 코사인이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물어봤을 때 주희씨 여기가 각 A잖아. 그럼 각 A랑 마주치지 않는 변이죠. 얘가 높인 거야 지금. 오케이? 이 삼각형을 뭐 돌렸다고 생각해도 되지만 매 순간 그걸 하고 있는 건 헷갈리거든. 그래서 너라는 각과 안 만나는 변이니까 높이야. 그러면 빗변과 높이의 관계는 무슨 관계야? 사인 관계거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게 되냐면 결론적으로 사인 A라는 친구는 빗변 2R분의 높이 얼마? A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요? 이 식을 적절히 변형시키면 2R이라는 식은 말이야 사인 A분의 얼마? A야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방금과 같은 행동을 3번 반복합니다. 지금은 A를 이동시켰죠. 그 다음에 B를 이동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C를 이동을 시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우리 뭘 얻을 수 있냐면 전부 이제 뭐 이런 걸 얻을 수 있어요. 사인 A라는 친구는 2R분의 바본가? 사인 B라는 친구는 2R분의 B야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얘가 C로 바뀌면 뭘로 쓰면 돼? 그냥 C야 이렇게 쓰면 된다고. 오케이? 그거를 전부 다 정리를 하면 결론적으로 2R은 사인 B분의 B고 똑같이 2R이라는 친구는 사인 C분의 C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되겠죠. 오케이? 저거를 한 큐에 늘어놓은 게 지금과 같은 사인 법칙이야. 오케이? 일단 이렇게 할 거고요. 선생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시면 이 생각을 좀 해도 돼. 시험에 어차피 사인 법칙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묻진 않거든요. 근데 나는 이 내용을 사실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네가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일단 문제 풀이하는 데 큰 걱정은 없어요. 오케이? 정 안 되겠다 하시면 내용을 외우시되 얘가 제작되는 과정 중에 있던 점을 이동시키는 걸 갖고 우리가 원주각끼리 각이 똑같다 했지. 요 성질 하나랑 원주각과 중심각은 각이 몇 배 차이 나는 거? 2배 차이 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 있는 지름을 지나고 있다고 치면 반드시 90도가 되는 거. 이 세 가지 성질을 그냥 알고는 계셔야 돼요. 오케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식은 일단 외워두자 얘기가 될 거고요. 그러면 얘는 지금 밑에 세 개가 사인 법칙의 변형 이렇게 달려있잖아. 근데 사실 여기 있는 첫 번째 같은 내용은 사인 법칙의 변형의 개념이 아니겠죠. 얘를 뭔가 막 네가 외운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이런 과정에서 애초에 먼저 태어난 게 이겁니다. 오케이? 지우야 너 괜찮아? 오늘 좀 힘드니?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우리 사인에 2R분의 A 뭐 이렇게 쓰는 게 기본으로 있을 거고 외우실 필요가 없겠죠. 두 번째는 마찬가지야. A라는 친구는 2R 사인 AR라고 쓸 건데 지금 여기서 사인 A분의 A는 2R이다 라고 써져 있잖아. 그럼 요 등식을 가져다가 그냥 이항만 시키면 그대로 나오겠죠. 지금 우리가 얘를 갖고 있는데 심심해서 사인을 넘기면 2R 곱하기 사인 A가 얼마다?
A다 이렇게 둘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저런 식들이 만들어지는 건 당연한데 본인은 3번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3번을 할 얘기가 좀 있거든요. 얘네들은 공부를 대충 하는 친구들은 항상 이상하게 기억을 해요. 지금 이쪽에 있는 왼쪽은 말로 표현을 하면 ABC는 삼각형의 변이야, 각이야? 지효야? 찍어라 그냥. 변입니다. 얘는 변이야. 그치? 그 다음에 sin A, sin B, sin C가 각에 관련된 건 맞죠? 맞아요? 근데 얘가 정확히 각 그 자체는 아니거든? 그치? sin 값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친구를 가져다가 sin 값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 말은 변의 B는 정확히 sin 값의 B랑 똑같아야 된다. 그냥 요 정도 얘기거든요. 얘랑 절대로 헤어지시면 안 돼,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비교를 좀 해줘야 돼. A 대 B 대 C는 각 A, 각 B, 각 C다라고 쓰는 거랑 다릅니다. 오케이? 그냥 각에 대한 B, 그 다음에 변에 대한 B 이렇게 있다 치면 얘는 맞네, 저거 틀려. 잠깐만. 자, 내가 요거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은 여기다가 오른쪽에 하나만 더 연결을 해. 얘네들의 B는 호 AB, 호 BC, 호 CA 요 비율과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 내용은 똑같은 건데 얘랑 같다고 이해하시는 분 종종 생겨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언급을 해보면 그냥 이 정도 얘기거든. 원이 있었어.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대상은 중학교 1학년 때 하는 거야. 원래 중1 때 하는 건데 이때 뭐가 있냐면 점을 기준으로 그냥 이렇게 A를 잡고 여기서 그냥 B를 잡고 여기가 중심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C가 있었다고 쳐보자고. 오케이? 그럼 이제 이런 상황이 대충 이해가 되거든. A를 가져다가 연결을 쫙 해본 거야. 중1 때 배운 내용이 뭐냐면 예를 들어 이 각을 세타라고 한번 쳐볼게. 그리고 요 각이 그냥 2세타였다고 치고요. 여기 있는 요 각은 뭐 한 4세타 정도였다 이렇게 쳐본다 칩시다. 오케이? 그러면 호라는 거는 어쨌든 요 테두리잖아. 맞아? 네가 부채를 펼치는 거 생각하면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있던 친구가 늘어나요. 각이 커지면 그에 비례해서 같이 호도 커지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중1 때 뭘 배웠냐면 각에 따라서 무슨 각에 따라서? 중심각에 따라서 호가 커지는 거는 아무 불만이 없었어. 오케이? 근데 이제 중심각이 세타, 2세타, 4세타면 요 세 점이 만드는 원주각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요런 빨간색 각이 있었다고 치자고. 이 빨간색 각에 요런 빨간색 각에 이 파트가 있겠죠. 그럼 저 빨간색 생각을 해봐. BC가 만드는 중심각이 세타야. 맞아요? 그럼 요 원주각은 세타에 뭘 해야 돼? 절반을 해야 되겠죠. 이해가 되고는 있어? 아니면 좀 새로운 느낌이야? 알고 있어요 지금? 너네는 어떠니 지금? 새로워요. 넌 새로워요? 주인은 지루 합니까 혹시? 아니요. 그래 알겠습니다.
예, 여기 있는 세타를 절반 쪽에서 2분의 1 세타가 돼. 마찬가지 얘기인데 봐봐. 요 삼각형들이 만드는 이런 빨간색 삼각형이 존재했을 거 아니야. 그럼 너라는 각은 얼마일지를 다 고민을 해야 되겠죠. 맞아요? 근데 봐봐. 요 각 같은 경우는 여기 있던 4세타의 절반짜리야. 요 각 같은 경우는 여기 있던 2세타의 절반짜리야. 그렇게 돼서 얘는 세타가 되고 얘는 2세타 뭐 이런 계산들이 될 건데 어쨌든지 간에 그럼 이렇게 되거든. 중심각의 B는 호의 B. 이건 이미 그냥 확정입니다. 근데 중심각의 B나 삼각형의 원주각이나 어차피 똑같아요. 1대 2대 4죠. 맞아요? 절반을 먹었을 뿐이지 1대 2대 4는 그대로야. 근데 그 정도 내용까지는 오케이를 해줄 수 있지만 이건 잘 안 나온단 말이야. 근데 가끔 이런 거 나왔을 때 이 내용이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반드시 말을 정확히 외워야 돼. 변은 사인 값과 비례하는 거야. 사인 값과. 그래서 아예 각 자체를 줘버리면 호로 넘어가든가 아니면 문제풀이 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갑니다. 오케이? 일단 그 정도 얘기구나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은 사인 법칙 언급을 쭉 했으니까 문제를 풀고 싶은데 이제 위에다 요 말은 좀 적을게. 주의는 다 들었으니까 주의가 대답을 전부 할 겁니다.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 법칙이 두 개야. 그리고 고난도 문제는 어차피 적절히 혼합해서 쓸 거야. 근데 너가 익숙해지면 여기쯤에서 슬슬 이걸 써야겠다 생각이 들겠지만 초반에는 그게 굉장히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 되는 게 뭐냐면 문제를 읽었을 때 이 법칙을 써야겠다라는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야. 이 사인 법칙을 사용하도록 만드는 트리거를 첫 번째라고 잡으면 첫 번째가 뭘까? 주의야. 이렇게 할 거야. 첫 번째로 외접원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외접원 포인트들은 사인 법칙 이외엔 나온 적이 없어요. 나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접원이라는 키워드가 존재한다 문제에서 그러면 느낌적으로 일단 사인 법칙을 사용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꼭 하게 돼 있어요. 오케이? 외접원 나오면 사인 법칙을 써볼만 할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이 식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거든. 내가 만약에 이제 이렇게 끊어놓게 여기가 없었다고 치고 왼쪽만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우리 사인 법칙 쓸 때 이 네 개를 전부 다 쓸 필요는 보통 없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제작을 해놓은 거야. 그럼 여기 식을 구성하고 있는 대상 자체가 생각을 해봐. 변이 몇 개고? 두 개고. 각이 몇 개야? 두 개지. 그럼 지금 변 두 개, 각 두 개에서 네 개의 정보가 필요해. 근데 너가 여기서 답을 내려면 네 개 중에 최소한 몇 개 알려줘야 답이 나올까? 잘 모르겠어요? 수학 문제를 풀 거야 우리가. 보통 답을 구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네 개 전부 모르면 어차피 찾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만 알아도 의미가 없어. 우리가 몇 개의 정보를 갖고 있어야 문제가 풀릴까에 대한 고민이거든. 네 개 중에 세 개. 세 개는 알아야 돼. 너가 다 알고 하나만 몰라야지 답이 나오거든. 그럼 그 세 개를 알 건데 케이스가 크게 두 개겠죠. 변을 두 개 알고 각을 하나 알든가 각을 두 개 알고 변을 하나 알든가 할 거 아니야. 사인 법칙을 더 강하게 쓰는 요소들은 각에 대한 정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쓸게. 각 두 개에다가 변 하나가 들어오면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사인 법칙을 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사인 법칙은 공식 자체가 눈으로 좀 보면 각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요구해요. 오케이? 각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각에 대한 정보가 많다 싶으면 사인 법칙을 쓰게 되는 게 일반적이다. 그 다음 세 번째 내용으로 이제 써보긴 할 건데 얘는 항상 코사인 법칙과 논란이 되는 주제인 거거든. 요게 얘가 이제 뭐냐면 변이 두 개고 각이 하나야. 그럼 정보량 자체가 누가 많아졌어요? 변이 많아졌지. 맞아? 근데 원래 이 상황은 기본적으로 코사인 법칙이 쓰거든요. 근데 우린 여기다가 추가를 하나 더 할 거야. 뭘 추가할 거냐면 플러스 각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때 각 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인 법칙을 써볼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다. 사실 3번 내용은 모르더라도 크게 문제까지는 안 된다. 오케이? 얘기를 좀 하고요. 고민이네. 일단은 문제를 조금 풀고 올게. 넘어가서 1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사인 법칙 문제를 풀 건데 지금 글을 읽어보면 물어보는 게 변에 대한 길이야.
근데 나와 있는 조건 좀 세자. AC라고 변 하나, 그 다음 각 A, 각 B에서 각 두 개 줬죠. 정보 자체가 뭐가 많아요? 각이 많아요. 우리 시험장에서는 어차피 사인 법칙이란 요게 없을 거 아니야. 유형이 안 달렸을 거 아니야 이게. 그치? 저게 없어도 사인 법칙 쓰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될 거고, 그리고 삼각형에서 항상 속으면 안 되는 건 우리 입장에서 봐봐. 사인 법칙이 결국에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 뭐 이런 식으로 써가고 있을 건데, 맞아요? 얘가 식을 제대로 쓰려면 한 세트가 변과 각이 마주보는 관계거든? 얘가 A잖아? 마주보는 여기 BC를 갖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A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쓸 때 한 세트를 완성시키려면 애시당초에 마주보는 세트가 필요해요. 오케이? 그럼 물어보고 있는 게 지금 A, B 길이지. 그럼 A, B 길이는 여기 있는 요 파란색 변일 텐데, 파란색 변과 마주보는 각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겠니? 없어야 되겠니? 당연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란색이 얘가 궁금하잖아? 그럼 얘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알아야 되니까 이 각은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지금 각을 몇 개 아니까? 두 개 아니까 사실상 각 세 개 전부 다 알고 있는 거지. 맞아요? 그럼 계산 좀 해보자. 이 친구가 4분의 파이야. 통분을 하면 이제 12분의 3파이겠죠. 이 친구 12분의 5잖아. 둘이 합치면 12분의 8이겠죠. 맞아요? 전체는 180도 파이라서 12분의 12니까 12 빼기 8 하시면 4가 나오거든요. 계산을 좀 하면 너라는 각은 12분의 4파이 약분했을 때 얼마? 3분의 파이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래서 일단 각이 3분의 파인 걸 알았어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사인 법칙을 만들 거야. 해볼게. 마주보는 각과 변의 관계를 하나 찾아야 돼. 온전한 관계가 하나 있죠. 그럼 빨간색 친구 먼저 쓰면 사인 4분의 파이분의 8은 이번에도 온전한 거 안 되니까 사인 3분의 파이분의 뭔지 모르는 거 AB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식을 썼으면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을 할 건데 이제 이렇게 갑시다. 누구한테 시키지? 내가 오늘 봐줄게. 주희야, 사인 4분의 파이 얼마예요? 40. 2분의 루트 2. 근데 나는 2분의 루트 2가 싫어. 나 앞으로 2분의 루트 2라고 안 쓸 거야. 지금도 사실 그런 적은 많이 없는데, 우리 원래 이제 루트 2분의 1이죠. 얘를 유리화했을 때 이제 2분의 루트 2 이렇게 쓰는 거 맞지?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얘를 좋아하는 게 마지막에 답 낼 때 필요하면 하시고요. 우리가 지금 사인 법칙 쓰다 보면 번분수를 되게 많이 쓰거든. 지금 분모에다가 2분의 루트 2를 넣은 다음에 계산 처리를 막 해서 약분 이렇게 하면 좀 귀찮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생각은 어떻게 되냐면 사인 자리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루트 2분의 1 이렇게 썼어. 그냥 분자에 얼마야? 8이죠. 이제 뭐 계산 혹시 애매할까봐 이렇게 한번 써드릴게요. 그럼 번분수 계산을 할 땐 이렇게 곱한 거 바닥 깔려서 1이고 이렇게 곱한 거 위로 가서 결국에 8루트 2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매 순간 이거 하는 게 귀찮거든요. 내 생각은 항상 너가 루트 2분의 1이고 여기가 8이야? 그러면 이 친구를 가져다가 그냥 뒤집는다고 생각을 해요. 오케이? 얘를 그냥 뒤집어서 얼마가 되냐면 8 그대로 있고 루트 2로 뒤집혔다 이 정도 생각하는 게 편하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이 친구 계산을 하면 좌변은 얼마 나온다? 좌변은 8루트 2가 나온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얘가 8루트 2가 있었을 거고 넘어갈 거야. 사인 3분의 파이를 넘길게요. 그럼 그게 내가 궁금했던 A, B의 길이다 표현이 가능할 거고, 그럼 사인 3분의 파이가 얼마예요? 지효야? (60도짜리) 삼각형을 떠올려. 날 봐. 이렇게 60도겠죠. 맞아요?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으면 사인은 여기랑 여기잖아. 맞아? 여기 길이가 2, 여기 길이 얼마? 너 지금 삼각형 테스트를 봐야 쓰겠네. 사인 3분의 파이 얼마예요? 가물가물해요. 주희야,
사인 3분의 파이 얼마야? 기억이 안 난다 하시면 빨리 위에다 써놔. 삼각형 3개 그릴게요 일단. 여기 30도. 다른 말로 6분의 파이. 길이비 2대1 때 루트 3. 45도. 여기 얼마? 45도. 다른 말로 4분의 파이. 여기 1대1 때 루트 2. 60도. 60도 다른 말로 3분의 파이. 2대1 때 루트 3. 오케이? 이게 사인입니다. 사인. 사인은 뭐분의 뭐야? 빗변분의 높이야. 빗변 얼마입니까? 2. 높이 얼마예요? 루트 3. 그래서 결론이 뭐야? 2분의 루트 3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여기는 사인 3분의 파이 얼마다? 2분의 루트 3이다. 계산하시면 8루트 2에다가 곱하기 2분의 루트 3 쓰고 약분할 거 하면 4루트 6 그게 내가 찾고 있던 정답이야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이런 게 사인이구나 하시면 되고요. 이제 특이한 점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바로 2번 문제 잠깐 봐봐. 문제가 물어보는 게 사인 105도야. 사인 105도. 우리가 105도를 찾아야 되잖아 얘를. 근데 일단 각도를 계산을 하면 여기가 105도인 건 아시죠? 맞아요? 얘를 사인 법칙을 써서 풀 거면 그냥 이렇게 해야 되거든. 105도는 얘랑 세팅이 될 거고, 맞아요? 저 빨간색 변을 너가 뭐 해야? 찾아야 문제가 풀리겠죠. 그치? 그럼 저 빨간색 변이 도대체 얼만지부터 찾아오기 위해서 얘를 위해서 수선을 딱 그냥 떨군다 칩시다. 오케이? 그럼 여기가 몇 도짜리예요? 90도짜리야. 수선을 떨궜으니까 90도겠죠? 자, 그러면 왼쪽 삼각형은, 자, 이거 좀 지울게. 105도를. 여기가 몇 도가 돼야 될까? 60도 되겠죠? 그럼 오른쪽은 몇 도가 돼야 돼요? 45도 되겠지? 맞아요? 그럼 왼쪽 삼각형이 저기 있는 2대1 대 루트 3짜리가 될 거고, 오른쪽 삼각형이 1대1 대 루트 2짜리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계산을 좀 해보는 거야. 지금 너의 길이가 얼마니까? 7루트 2니까 너의 절반의 루트 3이야. 얘를 절반을 한다라는 건 그냥 2분의 이렇게 그대로 들어올 거고, 거기에 루트 3을 붙여야 되니까 루트 2 대신에 루트 6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 아래쪽에 있는 변의 길이가 뭐예요? 요 아래쪽에 있는 변의 길이가 2분의 7루트 6이다. 이런 계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 변은 도대체 얼마냐? 결국에 얘가 길이비가 1대1 대 루트 2야. 그러니까 짧은 거에서 긴 걸로 갈 때 루트 2를 곱했던 얘기고, 긴 거에서 짧은 걸로 올 때 루트 2로 나눴던 얘기겠죠. 오케이? 얘가 1이면 얘가 루트 2니까 이렇게 내려올 거면 루트 2로 나눠야 돼. 루트 2로 나누면 식을 잠깐 위에다 먼저 써보면 루트 2분의 7이야. 근데 유리화를 할 거 아니야. 어차피 유리화를 하면 2분의 7루트 2입니다. 이렇게 써지겠죠. 그래서 오른쪽 변의 크기가 얼마다? 2분의 7루트 2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결국에 두 변을 합쳐서 만들어야 되니까 왼쪽에 써놓을게. BC라는 변은 말이야, 분모를 뭘로 갖고? 2로 갖고 분자를 어떻게? 7로 묶었을 때 기준으로 루트 6과 그 다음 루트 2를 더하고 있는 그런 친구였겠구나. 이렇게 써도 되겠죠. 오케이? 두 녀석을 그냥 합쳤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BC변이 저런 거야 라는 걸 미리 찾아놓고 그리고 사인 법칙을 쓰셔야 되겠죠. 오케이? 자, 제가 사인 법칙 써드릴게요. 결국에 사인 법칙을 쓰면 왼쪽이나 오른쪽 본인 편한 걸로 해. 나는 이렇게 할게. 사인 30도분의 유나야, 30도랑 마주보고 있는 변 누구야? 30도랑 마주보는 변? 7이죠? 그래서 그 위에다 얼마 올리면 돼? 7을 올리면 돼. 그거는 자, 사인 105도. 지우야, 105도랑 마주보는 변이 누구야? BC. 여기 말하면 지저분했던 요거 있죠? 이 친구가 들어와야 되겠네.
그래서 105도랑 마주보고 있는 거 귀찮으니까 다 쓰면 귀찮으니까 BC라고 써볼게. 오케이? 내가 궁금한 거 뭐예요? 나는 105도가 궁금해. 그러니까 분모에 있는 105도 넘기면 좌변이 사인 105도가 될 거고요. 우변은 BC는 일단 남아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좌변에 있던 이 친구들이 전부 다 넘어와야 되죠. 맞아요? 그럼 넘어올 때 어차피 역수로 넘어갈 거니까 7분의 사인 30도야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BC가 얼마예요? BC가 BC는 2분의 7 그 다음 루트 6 플러스 루트 2야. 그렇지? 곱하기 7분의 1이라고 쓰고 그냥 곱하기 사인 30도 뒤에다 쓸게. 사인 30도 얼마야? 지효야. 얼마? 틀려도 돼. 빨리 말해. 어디서 루트 나왔어? 여기 30도 이거지. 맞아? 2분의 1. 너무 어지럽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2분의 1 이렇게 나온다고. 윤아씨 이거 다 계산할 수 있죠 이제? 이렇게 7 약분하고 분모 계산하고 하면 분모는 얼마? 4 분자는 루트 6 플러스 루트 2가 돼서 정답은 얼마니? 어디 갔어? 4분의 루트 2 플러스 루트 6 5번이겠죠? 알아듣니? 오늘 주희가 기분이 좋은가 보다.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좋은 일도 없어요? 그래, 알았다. 자,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 전부 그냥 사인 법칙 쓰는 거라서 4번 정도까지만 간단하게 좀 같이 풀어보도록 하고요.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바로 뒤에 있는 문제들은 본인이 조금 풀어볼 거예요. 자, 각 A랑 변 2개 해갖고 딱 나와 있어. 요게 문제가 세팅이 이러죠. 정보를 따져보면 각 정보 하나랑 변 정보 몇 개? 2개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럼 각 하나 변 2개면 원래는 코사인 법칙 쓸 건데 지금 물어보는 게 뭘 물어봐? 각을 구해라 이렇게 물어보지. 맞아요? 그럼 본인 입장에서는 그냥 뭘 찾는 게 낫다? 사인 법칙 찾는 게 낫다 이 생각이 들 거고요. 그 다음에 A, B, C 다 써져 있으니까 써볼게. 사인 A 자리에 60도 쓰고 그것분에 걔랑 대응되는 변은 얼마? 3이죠. 이거는 사인 이번엔 각 B를 써야 되니까 B분의 변 얼마예요? 루트 6이야? 이렇게 쓰면 되겠죠. 계산할 수 있는 거 다 해볼 거야. 주희야 사인 60도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야 그치? 2분의 루트 3 번분수 처리할 거라 역수 붙이면 되거든요. 3 곱하기 루트 3분의 2라고 쓰고 그게 루트 6 아니지 사인 B분의 루트 6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유리화 계산 좀 앞으로 계속 얘기하는 건데 나랑 좀 맞춰봐. 요거를 유리화를 하겠다고 루트 3을 붙이고 루트 3을 붙이고 뭐 계산하는 게 조금 귀찮거든요 그치? 그래서 항상 머릿속으로 루트라는 숫자가 있으면 그 숫자에 대한 불투명도 얼마 정도로? 지호 혹시 기억 안 나요? 이게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이렇게 갖자는 건데 들어봐. 뭐 생각을 이미 그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3이 온전히 있다라는 건 불투명도 100%짜리라는 거야. 선명하게 숫자가 있었다고 치자. 오케이? 근데 내 입장에서는 루트 3이라는 건 약간 그 조금 흐릿한 느낌의 숫자 아세요? 뭐 이렇게 불투명도 50 하면 약간 뒤랑 2가 돼서 보이는 거? 그 정도 숫자로 좀 느끼는 거야. 그리고 얘네끼리 약분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얘는 100% 다 있었고 얘는 50%만 있었잖아.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50%만 남겠지? 알아들어 이거? 그래서 나는 그냥 약분을 한다고 생각해서 2루트 3 이렇게 쓸 거야. 2루트 3이 사인 B분의 루트 6이다 이렇게 쓰자. 내가 이거를 설명해보겠다 여러 개를 썼었는데 뭐 많이 하던 내용 다 이런 거야. 3이라는 어떤 카드가 있다고 치면 루트 3을 2개를 겹쳤을 때 3이야. 한 장이 날라갔으니까 루트가 되고 뭐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이렇게 두시고요. 그러면 넘겼을 때 사인 B라는 친구가 있고 사인 B는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루트 6이죠. 맞아요? 약분할 거 하면 얘는 2분의 루트 2가 되고 나는 2분의 루트 2 싫으니까 그냥 루트 2분의 1로 쓸게. 이렇게 계산을 해놓자. 자, 여기서부터는 또 다시 삼각함수 방정식. 사인에다가 뭘 집어넣어야지 루트 2분의 1이 나와요? 고민되면 삼각형 떠올리셔야 되겠죠? 루트 2라는 숫자는 어디 있어? 45도일 때. 맞아요? 루트 2분의 1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 보니까 여기서 각비가 뭐다? 각비가 45도다 라고 결정 지을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각비는 45도구나. 이해합니까? 내가 지금 봤을 때 본인들이 뭘 좀 풀어보면 좋겠냐면 5번을 한 번은 풀었으면 좋겠거든요. 시간 잠깐 드릴게요. 5번 한 번만 풀어보자. 문제를 풀잖아 지금. 맞아? 문제를 푸는데 두 각 합치면 몇 도야? 75도 합치기 45도는? 120도. 그럼 남은 여기 각은 얼마예요? 60도였어. 물론 요 그림은 내가 그냥 그린 거니까 뭐 안 맞겠죠 당연히. 그렇다 치고 지금 수선 내린 친구들이 전부 수선을 한 번씩 내렸길래 그냥 언급을 하는 건데 2번 문제에서 수선을 내린 의도는 조금 이따 다시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우리 상황만 고민을 같이 해볼게. 봐봐. 사인 60도짜리 하나 있고요. 걔 마주보는 A가 궁금해. 그 다음에 네가 여기 각을 알고 있어. 뭐를? 45도를 알고 있다고. 얘랑 마주보는 편 뭐예요? A, B, 다른 말로 C가 되는데 걔가 2루트 6인 걸 알고 있다고. 그러면 여기 사인 법칙에서 몇 가지 조건이 채워졌는지 고민을 해봐. 지금 봐봐. A만 제외하고 나면 숫자들로 색깔 있는 게 총 3개죠. 맞아요? 쟤네들은 전부 공식에 집어넣을 수 있을걸?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로 사인 60도분의 60도에 대응되는 게 누구야? A죠. 맞아요? 그거랑 뭐랑 같아요? 사인 45도분의 걔랑 대응되는 게 뭐야? 2루트 6이야. 이 다음부터는 계산의 영역이니까 A라는 친구는 결과적으로 사인 45도분의 2루트 6 곱하기 사인 30도야 이렇게 쓸 수, 60도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요? 넘길 거 넘겨놓고 계산하면 사인 45도 루트 2분의 1이니까 앞에 거 계산하면 4루트 3 되고요. 곱하기 사인 60도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이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에 정리할 거 하면 6 이렇게 나와요. 답이 얼마다? 6이다 하면 일단은 문제가 끝날 건데, 오케이? 끝날 건데 지금 봤을 때 각 A를 구하는 것까지는 다 치자고. 요 공식을 분명 쓸 수 있었거든요. 내가 아까 전에 1번, 2번, 3번 얘기를 했잖아. 그 얘기를 한 이유 자체가 너가 얘가 보이는 순간 풀렸다라는 걸 느꼈으면 좋겠다는 거야. 넌 지금 공식을 쓸 수 있는 상태였거든. 맞아요? 근데 지금 못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공식 쓸 수 있구나가 이해가 돼야 사용을 할 테니 계산적인 부분 안 되는 건 뭐죠? 훈련을 좀 해야 되니까 식은 쓸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괜히 너네가 지금 2번이랑 헷갈렸던 것 같은데 2번을 그러면 왜 이렇게 했었냐? 이 친구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에 뭐였냐면 사인 105도를 구해야 됐어. 근데 생각을 해봐. 105도를 진짜 계산해서 구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 사인 법칙을 쓸 거였어. 오케이? 사인 법칙을 쓰려면 105도랑 마주보는 변이 필요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변이 존재해야 사인 105도를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문제 상황 자체가 이 빨간색 편을 애초에 안 줬지. 그럼 내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냐면 나 뭐야 이건 다 망가졌네. 나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궁금하다고. 얘가 궁금하다고. 그렇지? 근데 얘도 몰라버리는 거잖아.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내 입장에선. 그러니까 얘를 반드시 먼저 뭐 해와야 되겠다? 찾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야. 오케이? 저 변을 찾아야지. 그럼 이 변을 어떻게 찾지? 사실 코사인 법칙 써도 돼요. 근데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특수각으로 잘 쪼개지는 삼각형이라서
수선을 떨고 길이를 먼저 찾았던 거야. 그래서 길이가 찾아지니까 그로부터 사인 법칙을 쓰고 문제가 끝났던 거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의 목표가 뭔지를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돼. 이거 근데 사커 법칙은 진짜 도형 문제라서 잘 안 되면 시험 때 못 풀거든요. 근데 얘가 제일 단점이 뭐냐면 이거 시간 주면 심심하면 너는 1시간씩 풀 수 있어. 그림을 여러 가지로 막 그려보고 각을 여기를 막 쪼개봤다가 여기 변을 뭐라고 두고 뭘 해볼까 이상한 거 막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시험 때 진짜 손해보죠. 시간도 쓰고 결국에 답을 찍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서 본인들이 요 문제를 연습을 할 때는 나 여기쯤이면 답이 나왔다 안 나왔다 미리 판단이 좀 돼야 돼. 그리고 나서 그걸 검증하려고 계산만 좀 하는 느낌으로 문제를 푸셔야 되겠다. 오케이? 예. 자, 일단은 지금 이제 이 문제 한번 읽어보면은 반지름 길이가 2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죠. 맞아요? 나는 근데 이런 거 보면 화가 나.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야? 그럼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원이 있는데 원의 안쪽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삼각형이 이렇게 들어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안 되네. 맞아요? 이렇게 있는 거야. 내가 사인 법칙을 언제 쓰라 그랬어? 첫 번째가 외접 원이 있을 때, 두 번째가 각두의 변환할 때. 요 두 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데 말에는 외접이란 단어가 없지만 상황을 보시면 삼각형에 외접한 원이 있는 거지. 원에 내접한 삼각형이 있는 거고. 지금 이 상황을 딱 읽었을 때 너는 외접원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맞아요? 이 단어만 보시면 안 돼요.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그러니까 결국엔 이 친구는 외접원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하시고요. 외접원. 일단 외접원이 있는데 갑자기 요런 관계식을 하나 줄게. 그러니까 너는 BC를 좀 구해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가 일단 A, 여기가 B, 여기가 C 이렇게 일단 잡혔다 치고 A, B, C를 갖고 만들어줘야 돼. 근데 이제 여기 사인 법칙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기본적으로 이 상태, 예를 들어 변과 각으로만 물어보는 상태면 필요한 조건 자체가 4개죠. 맞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반지름을 껴서 보면 이쪽 오른쪽만 봐봐. 그럼 각 하나 변화나 반지름 하나 이렇게 해서 3개만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를 딱 읽어봤는데 반지름이 몇 개? 2라고 일단 하나 줬어요. 그 다음 조건을 하나 또 줬지. 조건이 2개가 있으면 적당하게 사인 법칙 정도는 쓸만할 거야. 내 입장에서 식을 이렇게 보면 좋겠거든요. 이거 하나는 연습을 좀 합시다. B 플러스 C를 처리를 잘해야 돼. B 플러스 C를 처리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 결국에 각 A, B, C를 전부 합치면 몇 도 나와야 돼요? 180도 나와야 되지. 이 친구는 결국에 다 합치면 180도, 다른 말로 파이가 돼 있었을 거고, 그럼 결국에 B 플러스 C만 두고 보면 얘는 뭐예요? 파이에서 마이너스 A만큼이겠죠. 맞아요? 그럼 주어진 식을 바꿔보면 사인 B 플러스 C가 있어요. 그거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A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지? 각변환해야 돼. 지효야 각변환 합시다. 파이 마이너스 A 변형이야 유지야? 유지. 그러니까 사인 A라고 일단 쓰고 파이 마이너스 A는 몇 사분면이에요? 4사분면. 땡! 몇 사분면이게? 한 물어볼 108 아니 파이가 몇 도야? 180도. 근데 그거보다 살짝 적어요. 0도, 90도, 180도보다 조금 적어. 몇 사분면? 2사분면 이렇게 되겠죠? 자, 2사분면에서 사인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올, 사인, 탄젠트, 코사인 이렇게 되겠죠? 알았다. 지효야, 알았어 내가. 너 월화수목 금토일 나와야 되겠다. 네? 하루에 1시간씩은 수학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해? 아닌 것 같아요? 너 지금 토요일에 영어학원 가지 않니? 아니. 안 가요? 그래. 토요일에 1시까지 와. 일요일은 2시.
아니 토일 둘 다 2시까지 오는 걸로 하자. 자 어쨌든 그래서 플러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인 B 플러스 C를 결국에 사인 A로 생각해도 괜찮아요. 오케이? 일단 A로 이렇게 생각을 해놓으면 저기 왼쪽에 있던 식이 다시 이렇게 써지겠네. 4. 그 다음에 원래 있던 게 오 많이 화났어? 왜 이렇게 화가 났지? 주의가 대답할 거야 그러면. 야 정신 차려. 사인 A지? 이거 사인 B 플러스 C도 뭐라고? 사인 A지? 근데 사인 A가 몇 개? 2개. 결국에 이 친구는 4 사인 제곱 A 이렇게 되겠죠? 그게 얼마다? 1이다. 그러면 사인 제곱의 A라는 친구는 4분의 1이고요. 결국에 여기서 사인 A를 결정하자라고 하면 풀마 2분의 1인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각 A라는 친구는 아무리 키워도 180도를 넘기진 않겠죠. 어차피 삼각형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A는 2, 4분면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사인은 무조건 플러스겠지. 사인 A는 2분의 1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요 정도까지 일단 하나 써놓고 자 그러면 지금 상황 자체가 너가 딱 정리가 돼 있는 거야. 다시 누구? 요 각을 알고 있는 거야. 궁금한 건 BC라는 변이니까 얘가 궁금한 거 맞죠? 맞아요. 본인은 조건이 2개 있고 심지어 반지름 조건이니까 사인 법칙 쓸 수 있을 거고요.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볼게. 내가 궁금했던 BC를 그냥 변 A라고 부른다면 결국에 사인 A분의 A는 2R이라는 식이 있었을 거고 알고 있는 대로 집어넣으면 A는 냅두고 사인 A 자리에 2분의 1 집어넣고 반지름 자리에 2 집어넣어서 우변은 4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넘길 거 넘기고 정리하면 A는 결과적으로 2가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오케이? 뭐 그런 얘기로군. 남은 친구들 마찬가지 얘기니까 똑같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사인 법칙 변형 파트 하나만 좀 봅시다. 14번 봐봐. 이게 살짝 어려워서 제가 언급을 해드리는 건데 각 B랑 AC 조건을 몇 개만 줬어요? 2개만 줬어요. 그리고 나한테 원하는 건 변 AB 길이의 최대값이지. 맞아?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봐야 돼. 내가 궁금한 걸 빨간색 체크하면 A, B 여기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내가 쓸 수 있는 조건이 말이 안 되는 게 결국에 각 하나 변 하나 갖고 할 수 있는 행동은 없거든요. 각이 2개가 있든 변이 2개가 있든 결정이 되고 뭘 했을 텐데 그게 안 되잖아 지금.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 빨간색에 관련된 요 각시가 궁금하긴 해요. 알 수는 없을 거고 근데 이 정도 관계만 둘 수 있을 거거든. 그냥 사인 법칙을 만약에 쓰면 사인 45도분의 얼마? 6은 그치? 사인 45도분의 6은 사인 C분의 얼마? A, B야 이렇게 둘 수 있겠죠? 일단 사인 법칙을 그냥 뒀어. 그냥 뒀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궁금한 건 A, B잖아. A, B. A, B만 두고 생각을 해보면 좌변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사인 45도 그 다음에 여기가 6 그리고 이 친구의 곱하기 사인 얼마? C 이렇게 붙겠죠? 맞아요? 왼쪽에 있는 얘네는 어차피 숫자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어? 우리 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이잖아. 역수치수 붙일 거니까 6루트 2가 되겠죠. 얘의 기본 결론은 6루트 2 그 다음에 곱하기 사인 C를 가지고 우리는 A, B다 이렇게 두겠다는 얘기겠네요.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자. C가 결정되어 있니? 몇 도다 이렇게 정해져 있니? 아니요. 상황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 C라는 친구는 0도부터 시작해서 180도 사이 뭔가긴 할 거야. 그럼 뭔지 나도 몰라. 그럼 내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기 사인 C는 하나의 변수처럼 느껴지거든요. C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사인 그래프 어떻게 생겨야 돼 원래? 사인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뭐예요? 이거 맞나? Y축 있고 이렇게 X축 있으면 올라갔다 떨어지고 떨어졌다 올라가는 거 맞죠?
맞아요? 사인은 제일 높으면 얼마? 1. 제일 낮으면 얼마? 마이너스 1 요 구조야.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얘가 각 C에 대한 거랑 C다 이렇게 쓴다면 C는 절대로 180도를 넘을 수가 없죠. 맞아요? 심지어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생각해보면 결국에 너는 45도기 때문에 맞아요? 둘이 합친 게 135도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C가 아무리 커도 135도를 넘어갈 수는 없을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C 자체의 범위를 설정을 하면 C는 사이에 있어요. 0보다는 커야지. 0도는 말이 안 되니까. 135도보다도 작겠죠, 뭐. 그러니까 그 사이 어딘가일 거고 135도를 굳이 체크한 다음에 여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이미 90도를 뭐 한 친구야? 90도를 이미 넘긴 친구야. 오케이? 그럼 우리 입장에서 어떤 생각하면 되냐면 실제로는 함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존재를 했을 거야. 이 파트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맞아요? 이렇게 함수가 생겼다고 치고 저 상황에서 가장 큰 사인의 값은 얼마예요? 1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인 C가 얼마라면 너가 1이라면 가장 큰 값일 테니까 A, B의 최대값은 6루트 2다. 대답을 하시면 끝나거든요. 얘는 근데 흐름이 좀 어렵긴 하다. 일단 정답은 2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특히 둘 학교에서 발표를 하기는 하세요? 너는 좀 해? 주희는 안 하니? 쌤이 발표해봐 이러면 싫은데 이렇게 해요? 생기부에 기재해주면 해요. 너는 해요? 너도 생기부에 기재해주면 하니? 네. 너 발표 어떻게 해? 시키면. 시키면 나가서 이렇게 할 거야? 아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거를 본인이 설명을 한다고 쳐봐. 문제를 설명한다고 칠 거야. 어떤 게 핵심적인 내용일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적인 내용에 혹시 동생 있어요? 네. 몇 명 있어요? 한 명. 한 명 있어요? 나이 차이 얼마큼 나? 5살. 그래요? 동생 있다 했고 동생 있다 했지? 좋다. 뭐라고? 여기 핵심이 뭐라고? 사인시의 범위? 그러니까 그냥 동생한테 설명한다 생각을 해봐. 핵심이요? 누나 이거 남동생이 여동생이니? 남동생. 누나 이거 어떻게 풀어? 이렇게 했어. 너 나중에 이제 한 3살쯤 됐을 때겠지 그러면? 이렇게 딱 해고 봤어. 23 돼서 봤는데 너 이거 어떻게 풀어 해서 봤더니 개 쉬운 문제네? 내가 풀어줘야지 하고 이제 설명을 해줄 거야. 뭐라고 할래? 사실 근데 뭔가 처음이냐 말하기 좀 그렇죠? 그냥 사인시 범위 말고 다른 게 생각이 안 나. 오케이. 주희야 빨리 말해봐. 자. 너 할래? 생기부에 기재해줄게. 핵심이 뭐야? 내 생각은 이런단 말이야. 만약에 동생이 공부를 좀 못해 혹은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해 그럼 딱 그냥 이렇게만 할 거거든? 일단 나와 있는 걸로 사인 법칙을 좀 쓰자. 오케이? 나와 있는 대로 사인 법칙을 그냥 쓰고 궁금한 것만 한번 둘게. 거기까지 불만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궁금한 것만 두고 남은 건 일단 넘겼어. 그리고 그냥 답을 간단하게 내고 싶으면 이 정도 생각할 거거든요. 얘 계산 어차피 좀 이따 할 거니까 사인 C가 제일 크면 얼마까지일까? 이렇게 그냥 물어볼 거야. 그럼 사인 C가 제일 크면 얼마까지가 최대예요? 1까지가 최대예요. 그럼 답이 얼마야? 6루트 2야 하고 그냥 답이 끝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사실 이렇게 디테일을 안 따지면 나중에 상위권 가기 좀 힘들겠죠. 어느 부분까지 원래 따져야 돼? 그래서 저기 있는 것처럼 함수를 원래 그려보고 실제로 각 C는 아무리 커도 135도까지다. 그러니까 최대가 1이었겠구나라는 게 확정은 돼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만약에 이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기가 각을 세봤더니 45도가 아닌 거야. 요 각이 120도인 거야 혼자서. 오케이? 그럼 얘가 120도까지면 각 C는 아무리 커도 얼마까지야? 60도까지겠지. 맞아요? 그러면은 사인 함수가 어떻게 되다가 말아요?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떨어졌다 갈 건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90도잖아.
근데 만약에 지금 저 친구가 45도가 아니었던 거야. 오케이? 120도였던 거야. 60도가 최대면 나는 어디까지만? 60도까지만 갈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최대값은 60도일 때의 값으로 집어넣어봐야 되지 않겠니? 1이 아니라 그냥 그 정도 계산까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더 좋다, 이 정도 얘기입니다. 이해하니 근데? 거짓말 같긴 한데 한번. 자, 그 다음 15번 한번 얘기를 할게요. 사인 법칙의 변형. 삼각형 ABC가 있고요. 무슨 B가 있는 거야? 사인 값의 B가 있는 거야. 무슨 B? 사인 값의 B. 그리고 이거 약간 시험에서 종종 나와서 언급을 드리는 건데, 물어보고 있는 대상이 이렇게 분수죠. 오케이? 약간 어느 생각을 해도 되냐면, 분수는 애초에 비율을 표현하는 거란 말이야. 맞아요? 비율을 표현하는 거다 보니까 실제 숫자가 필요가 없어요, 보통. 그냥 관계만 있으면 대충 대답이 끝나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이 친구, 정확히 얘만 가져다가 사인 A, 사인 B, 사인 C는 사인 값의 B잖아. 사인 값의 B는 변의 B라 그랬죠. 그래서 얘를 가져다가 그냥 A 대 B 대 C가 뭐다? 그게 2 대 3 대 4다 이렇게 봐도 문제는 없어야 돼 일단. 그럼 실제로 A가 얼마지 하면 나도 몰라. 그러니까 2K라고 그냥 쓰자고. 실제로 B가 얼마지 하면 나도 몰라. 3K라고 쓸게. 실제로 C는 얼마야? 그거 4K야?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야. 여기까지 딱 해갖고 ABC가 써졌겠죠. 그러면 이제 그냥 이 친구 자리에 그대로 집어넣어보는 거죠. 분모에 얼마? A, B를 곱하면 결론이 얼마? 6K제곱이야 이렇게 써지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A제곱하면 4K제곱, B제곱하면 9K제곱, C제곱하면 마이너스 16K제곱 이렇게 찍힐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얘네들 가져다가 계산을 하면 분모는 6K제곱이고 분자 얼마야? 너네들이 합치면 13. 얘 빼니까 마이너스 3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K제곱 이렇게까지 찍히고 계산을 할 거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답이 나오겠죠. 맞아요?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을 계속 해줘야 되냐면 얘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물어보는 내용도 비슷할 때가 종종 있는데 분수로 물어보면 너가 ABC가 얼마인지 사실 안 중요하다고. ABC가 2, 3, 4인지 혹은 4, 6, 8인지 그런 거 안 중요해. 어차피 안 돼서 다 날아갈 거야. 오케이? 그렇게 된다는 정도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 그럼 이거 15번 풀었기 때문에 16번 당연히 풀 수 있고요. 17번 한번 얘기를 좀 할게요. 꽤 많다 우리 이거. 자, 17번은 사인 법칙 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삼각형 모양 결정이거든. 근데 이걸 좀 해봐. 특히 김주희 공부를 할 때 동생한테 나중에 설명해주는 생각을 좀 해보세요. 동생 너 나이 차이 몇 살 나지? 1살? 바로 내년에 설명해야 되건데? 지우가 조금 낫었나? 3살이요. 3살? 맞아 기억이 가물가물해. 맨날 물어보고 맨날 까먹고 계속 물어봐야지. 왜냐면은 난 옛날에 재수학원 있을 때도 딱 수업 들으면서 그럼 이거 나중에 동생한테 이렇게 설명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 정확히 이거지. 쌤 막 이렇게 설명하면은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래서 저렇다는 거지. 그럼 애한테 설명을 할 거면 들어봐 병신아 이씨 한 다음에 설명하는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봐. 요것도 봐봐. 모양을 결정할 거야. 그러면 이제 핵심을 얘기를 해줄게. 모양을 결정할 건데 얘는 도형이잖아. 그러면 어쨌든 다각형에 대한 모형은요, 다각형 내용 자체가 결국에 점이랑 모서리로 이루어져 있지. 맞아? 그럼 그 모서리를 우리가 변이라고 부를 거고 그 점에서 발생하는 각이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다각형을 볼 거면 변으로 결정하거나 각으로 결정하거나 밖에 없어. 예를 들어 볼게. 두 변이 똑같다. 그럼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렇지? 세 변이 똑같다. 무슨 삼각형이야? 정삼각형이야. 이번에는 피타고라스가 통한다 하면 직각삼각형이겠지. 맞아요? 그럼 그냥 그 정도 상황들을 지금 보는 거야 우리가. 변으로도 볼 수 있고요. 각으로 보면 어떻게 하면 돼? 두 각이 똑같다. 이등변 삼각형. 세 각이 똑같다. 정삼각형. 그 다음에 한쪽 각이 90도다. 직각삼각형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맞아요? 우리가 변 아니면 각으로 따질 건데 요 유형 풀이 자체가 애초에 전부 다 변으로 따지는 게 제일 편해요. 왜냐면 각으로 따지는 걸 생각을 해보면
사인 A를 네가 구했어. 뭐 사인 법칙을 쓰든 코사인 법칙을 쓰든 해서 사인 A를 계산했더니 그 결론이 10분의 7인 거야. 그럼 문제는 얘를 만족시키는 각 자체를 찾긴 힘들어요. 몇 돈지를 몰라 우리가. 오케이? 그냥 깔끔하게 사인 A가 얼마면? 사인 A가 2분의 1이면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2분의 1, 몇 도짜리? 30도짜리? 이런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특수각의 B가 아닌 이런 상황이 나온다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 각도를 찾기가 힘들어요. 얘가 10, 여기가 7, 이거 몇 도지? 이거 모른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각보단 뭘로? 변으로 길이를 결정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사인 법칙에서 길이 결정하는 거 다시 한번 쓰고 갈게. 사인 법칙을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봐. 사인 A분의 A는 B분의 B는 C분의 C는 2R이야. 그렇지? 그럼 얘네들을 전부 길이로 표현할 때 사인 법칙에서는 이렇게 갑니다. A라는 친구만 둔다면 원래는 사인 A분의 A잖아. 맞아? 그 사인 A를 우변으로 넘겼다고 칠 거고 사인 A분의 A는 2R이었었지. 그래서 얘를 우리는 항상 2R 곱하기 사인 A야 일단 이렇게 쓸 거야. 오케이? B도 어떻게 쓸 거라고? B도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계속. 사인이 나오면 언제나 이런 행동들을 좀 해줄 거고요. 자, 근데 얘는 이제 문제가 뭐냐? 너가 이렇게 식을 쓴다라는 건 A 대신에 얘를 넣겠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고 이런 경우들도 있겠죠. 2R분의 A는 사인 A야. 2R분의 B는 사인 C. 왜 다 사인 A로 썼지? 이거 BC인데 죄송합니다. 사인 B 마지막은 사인 C 이렇게 들어오겠죠? 맞아요? 그럼 우리는 왼쪽과 오른쪽 중에 뭘 써야 될까? 하면 전부 변으로 보기로 했으니까 사인을 삭제하기 위해서 사인 A 대신에 앞으로 너를 쓰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식 내가 다 바꿔볼게. 요 빨간색 밑줄식을 전부 다 바꾸면 일단은 B 그 다음 사인 B 대신에 뭐라고 쓰면 돼? 2R분의 B 이렇게 쓰면 되죠. 그거는 C라고 쓴 다음에 사인 C 대신에 2R분의 C 더하기 A 곱하기 2R분의 얼마? A 이렇게 한번 써놓을게. 그럼 결국엔 좌변은 말이야 분모가 2R이고 분자가 뭐예요? B제곱이겠죠. 그 다음 우변은 뭐예요? 분모를 전부 2R로 통일하고 C제곱 더하기 A제곱이겠지. 맞아요. 그럼 여기서 2R끼리 날릴 거 날리면 결과적으로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는 피타고라스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럼 피타고라스 되니까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표현법은 항상 크게 두 개야. 결국에 B가 빗변이니까 B가 빗변인. 이건 안 쓰셔도 돼요. 직각삼각형 이렇게 쓰든가. 아니면 각 B가 얼마인? 90도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쓰든가. 항상 둘 중에 하나로 쓰시면 되겠죠. 그럼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선 2번이 정답이 약간 요 풀이에요. 좀 이따 이제 코사인 법칙 배우면 내용이 조금 더 어려워지겠지만 어려운 게 없는 거야. 너는 그냥 사인 A 대신에 이거 쓰면 돼. 코사인도 따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쓰라는 대로 다 쓰면 돼. 계산 박을 거 다 박으시면 대답이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나머지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집어넣으시면 되고 전부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인 법칙 활용인데 이거는 일단 안 할게요. 이거 23번 봐봐. 23, 24, 25를 지우진 않아도 되는데 못 풀었다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오케이? 얘네들은 너네는 내가 연습을 교과서 걸로 좀 시킬 테니까 일단 뭐 시험지에 나온 다음에 하나 정도 나올 거거든요. 연습을 좀 하시고 근데 연습이 안 되는 건 안 돼. 그냥 무슨 얘기냐면 경화여고 시험지 특성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첫 페이지가 좀 쉬워요. 두 번째 페이지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살짝 저항감이 있는데 두 번째 페이지 마무리쯤에 저런 걸 넣어놔. 그리고 저런 걸 되게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 걔는 거기서부터 쫙 틀리는 거야 이제. 세 번째 페이지는 수학적으로 생겼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어. 네모 박스 딱 있고 조건을 잘 읽었더니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활용 파트 문제를 하나는 풀 수 있어야 되거든. 예상하는 건 크게 이제 두 개인 게 사코 법칙 저 활용 파트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등비수열 계열에서 원리학계 있거든요. 그 둘 중에 하나 있을 건데 일단은 뭐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생각을 합시다. 다시 앞으로 쭉 돌아가서 코사인 법칙 얘기를 조금 하고 올게요.
얘는 지금 내용이 굉장히 작게 보이죠? 두 개 다 이렇게 있는데 완벽하게 식을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빨리빨리 쓰는 게 목표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문자로 외워 버릇을 하면은 이 순간에서는 A가 누구지? B가 누구지? 이걸 고민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변들끼리의 관계를 보는 게 되게 좋고요. 일단은 기본적인 코사인 법칙이 네모 박스로 생겼어. 얘를 못 외우는 게 말이 안 되거든, 구조가. 좀 길어 보이긴 하는데 얘만 이렇게 지우면 약간 완전 제곱식 느낌이 있어요. B 플러스 C 전체 완전, B 마이너스 C 전체 완전 제곱식 느낌이거든. 거기 코사인 하나 붙였다 정도의 느낌으로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오케이? 요런 상황이 하나 있는데 그냥 식을 곰곰이 보니까 사인 법칙이랑 다른 게 쟤는 변과 각 중에 어떤 정보가 많을까? 좀 비교를 해볼까? 사인 법칙은 지금 뭐가 많아요? 사인 A, 사인 B, 사인 C처럼 각에 대한 정보가 막 들어가 있지. 그에 비해서 코사인 법칙은 어때요? 그냥 각 정보 하나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변이 몇 개 들어가야 돼? 하나, 둘, 세 개 들어가고 여기서 각이 몇 개 들어가? 하나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얘는 변의 정보가 많을 때 많이 쓰죠. 그래서 얘를 쓰게 되는 트리거를 얘기를 하자 하면 첫 번째가 변이 3개 있을 때 우리가 변이 3개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일단 코사인 법칙. 두 번째로 쓰는 게 아까 이제 말한 건데 변이 2개야. 그리고 각이 1개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코사인 법칙을 쓰게 돼요. 오케이? 그리고 얘는 그림을 좀 이해를 해주는 게 좋은데 뭐 오른쪽에 공간이 좀 있으면 잠깐 그려놓고 관계들을 좀 봐야 되거든. A, B, C였어. 그리고 지금 빨간색 네모칸 친 것만 구경을 할게. 각 A에 대한 얘기죠. 맞아요? 누가 혼자있냐면 A랑 마주보는 변이 혼자 있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오른쪽에 전부 몰려있는 요 파란색 대상들이 있죠. 이 파란색 대상이 있고 혼자 있는 친구가 있단 말이야. 그럼 도대체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를 알아야 되고 얘를 알아야 되고 거기서 끼인 각까지 있을 때 그거에 맞은편 변을 쳐다보는 식을 만드는 게 코사인 법칙이야. 다시 말이 길어졌잖아 이거. 내가 이제 이름을 붙여볼게. 각 A랑 마주보는 이 변의 이름이 A예요. 오케이? 각 변이랑 마주보고 있는 요 친구가 B고요. 얘가 뭐야? C란 말이야. 그럼 저 공식 니네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A의 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마이너스 2배의 BC하고 코사인 A 이렇게 낀단 말이야. 그냥 코사인 법칙 자체가 삼각형의 구도에서 물어본 각의 맞은편 친구가 언제나 혼자 있어야 돼. 오케이? 그렇게 되면 되겠다고. 요게 이제 좀 특이해지는 게 그럼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 그냥 여기 각 알고 여기가 뭐 2고 여기가 5인 걸 알고 이거 좀 찾아봐 이러잖아. 그럼 코사인 법칙을 쓰면 깔끔하게 숫자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 오늘 좀 이따 문제를 풀면 각은 너를 줬는데 얘를 모를 때가 있어요. 오케이? 이거를 알고 오히려 그럴 때 푸는 방법은 또 따로 있을 건데 그거는 문제 풀 때 같이 좀 볼게. 일단 기본적인 구도는 저렇다.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의 변형인데 너를 가져다가 두고 전부 다 넘긴다는 개념이야. 그냥 외우기 싫으면 네가 얘 하나 외우고 넘겨도 되는데 내가 그런 짓을 옛날에 했었거든? 근데 그냥 별로 좋지 않아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제일 편해. 근데 이 친구도 어떻게 보면 되냐? 너가 A가 궁금하잖아? 그러면 그 각으로부터 양 옆에 있는 걸 바닥에 깔아. 2배의 양옆을 깔고 각각을 제곱으로 올린 다음에 여기서 언급 안 된 거 하나를 빼면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해볼게. 이렇게 있잖아. 내가 지금 코사인 A가 만약에 궁금하다고 칠 거잖아. 그럼 그림상으로 그냥 어떻게 가면 되냐면 각 A로부터 양 옆에 있는 변을 바닥에 깔 거야. 옳지고 잘 보는 거 맞지? 2배의 BC 이렇게 깔면 되죠. 뭐라고? 눈에 보이는 양옆을 깔아. 그럼 그 친구들을 제곱해서 올려.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올려. 오케이? 그럼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얘 친구들은 공식 외우는 것도 공식 외우는 건데 사용하는 게 좀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 자, 코사인 법칙 이 정도 얘기하고 바로 넘어가서 30번 정도 문제 간단히 풀고 29번 봅시다.
자, 삼각형에서 정보를 줄게. 변 두 개, 각 하나 줄게. 그리고 나한테 변을 찾아라 이랬어요. 코사인 법칙 쓸 거고 이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려놓읍시다. 너가 A고 너가 B고 너가 C야. 자, A, B 여기가 5, A, C 여기가 7. 그 다음 봐봐. 각 B가 여기가 60도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내용이 이건데 각을 줬으면 원래는 뭘 알아야 돼? 그 각에 대한 양변을 알아야 되죠. 근데 지금 얘를 오히려 모르지. 맞아요? 그럼 모르는 상태로 강제로 코사인 법칙을 쓰려고 여기 있는 BC 길이를 그냥 X라고 설정을 할게. 오케이? 그럼 이제 식이 뭐가 나오냐? 60도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 쓴다. 60도에 대해서. 그러면 너랑 마주보는 게 혼자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일단 있어야 되는 77에 49는 그 각에 대한 왼쪽은 5니까 25. 맞죠? 그 각에 대한 오른쪽은 x니까 x제곱 빼기 2배에 두 놈의 곱 이렇게 쓰고 거기에 코사인 얼마? 60도야?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죠? 맞아요. 니네 입장에서 방금 보고 방금 쓰니까 좀 어지럽겠지만 익숙해지면 금방 써요. 주희야, 코사인 60도 얼마야? 왜 이렇게 잘하지? 2분의 1이야. 요거 2분의 1이면 얘랑 날라가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약분을 조금 하고요. 그럼 나와 있는 식만 다시 쓰면 49도 넘길게. 0은 x제곱 먼저 쓰고 여기 있는 건 몇 x? 5x.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4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24 같은 경우에는 8과 3으로 인수분해했을 때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결국에 얘는 x 마이너스 8과 x 플러스 3 이 정도로 표현이 가능하겠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가능한 x 누구 됩니까? 8이 됩니다. 처리하시면 일단 답이 되겠죠. 오케이? x가 마3이진 않을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BC의 길이는 8입니다 하면 끝 이렇게 되는 문제야. 혹시 주희야 너무 빠르니? 자, 30번 볼게요. 30번은 난이도가 조금 더 있는 느낌이거든. 이 생각을 해보자. 지금 세타의 범위를 정해줬고요. 내가 궁금한 게 마주보는 친구야, 그치? 근데 이렇게 가면 돼. 그냥 각도 주는 것보다 난 저게 더 낫다고 보거든. 한번 이렇게 할 건데 지금 각으로부터 양옆의 변들을 다 알고 있죠. 그냥 코사인 법칙을 쓰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각에 대한 정보가 필요는 한데 너가 진짜 세타가 필요한 건 어차피 아니잖아. 나는 코사인 세타가 있어야 되거든. 맞아요? 난 진짜 세타 어차피 안 궁금해. 세타만 있으면 아니, 코사인 세타가 있으면 돼. 여기 있는 사인 세타를 뭘로 바꿔야 돼? 코사인 세타로 바꿔야 돼. 그럼 코사인 세타로 바꾸기 위해서 지효야, 이거 코사인 세타 값이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돼? 제가 해드릴게. 혹시 너도 알아? 너도 몰라? 둘이 같이 와. 본인도 모르실 거라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진 않을 텐데 어쨌든 내가 이제 애들한테 시킨 게 있어서 이렇게 할게. 너는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삼각형이 있다고 치면 요 직각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빗변을 R, 밑변을 X, 높이를 Y라고 잡을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기본 정의가 뭐야? 사인 세타는 R분의 Y고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고 탄젠트 세타는 뭐야? X분의 Y에 이렇게 돼 있죠. 오케이?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는 게 제일 좋냐면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탄젠트든 하나만 주면 요런 걸 딱 알려주는 거라면 그러면 너는 R과 Y든 뭐 R과 X든 X와 Y든 이 삼각형에 대한 정보 몇 개를 얻게 돼요? 2개를 얻게 돼요. 오케이? 2개를 알게 되면 나머지는 피타고라스로 풀면 되거든. 무슨 얘기냐? 지금 저거를 너가 풀고 싶잖아. 그럼 삼각형을 그냥 그려. 삼각형 그린 다음에 사인이기 때문에 얘가 R분의 뭐야? Y죠. R 자리 얼마다? 4다. Y 자리 얼마야? 루트 7이지.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식이 여기가 4야. Y 자리 이거 얼마야? 루트 7이야. 맞아요?
그럼 이제 피타고라스를 쓰면 요거 16이고 요거 7이잖아. 둘이 가져다 빼면 얼마야? 9겠죠. 루트 씌우면 밑변이 3인 완벽한 직각삼각형을 얻었어요. 그럼 직각삼각형이 세팅이 되는 순간 내가 필요한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3이 되는 거야. 이렇게 찾을 수 있겠지. 너가 만약에 탄젠트 필요해? 그럼 탄젠트 세타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루트 7이 되겠죠. 오케이? 이 얘기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한번 설명을 다 하고 나서부터 계속 뭐라고 해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하나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 전부 다 결정돼요. 알아듣지? 부호 판단은 또 따로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 있는 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7이다 라고 하면 삼각형을 그려놓고 직각 여기가 4 여기가 루트 7 여기가 3이구나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결과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코사인 세타가 뭐가 됩니까? 코사인 세타는 4분의 3이 될 거고요. 이거 몇 사분면? 1사분면. 그러니까 부호가 그냥 플러스겠죠. 여기까지 해서 코사인을 얻어왔어요. 코사인을 얻었으니까 이제 법칙을 써봅시다. AC의 길이를 모르니까 뭐 이걸 B라고 한번 잡는다면 B의 제곱은 말이야. 양쪽에 있는 거 제곱 16과 9, 9, 81 빼기 2배의 두 놈의 곱에다가 그리고 코사인 세타를 붙이시면 되겠죠. 근데 코사인 세타가 얼마야? 그 코사인 세타가 4분의 3인 거야. 그치? 이 친구 이제 계산을 좀 하면 요거 앞에 거 더하면 얼마 나오지? 97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이 친구 약분이 딱 될 거고 27의 2배 마이너스 54가 될 거라 계산하시면 43이 나오겠네요. B제곱은 43, B는 루트 43 이렇게 되면 끝나겠죠. 오케이? 자, 지금 풀이들 뭐 스스로 하긴 조금 어려운 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코사인 법칙까지 배웠잖아. 그럼 사인, 코사인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필요해지거든요. 요거는 좀 기억을 잘 해주시고 31번 풀 수 있고요. 32번 좀 볼게요. 자, 삼각형 ABC에서 저런 관계식이 하나 있다. 이런 관계식이 하나 있다. 그럼 내 입장에서 이제 이런 걸 좀 보고 싶긴 하거든. 뭐 해석하는 방법이 있긴 할 텐데 뭐라고 해주는 게 편할까? C에다가 BC 깔고 일단 두 가지 설명할 테니까 본인 마음에 드는 대로 들어봐.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써져 있는 이 식을 딱 봤더니 그냥 코사인 법칙이 떠오른 사람인 거야. 얘 코사인 법칙 쓸 수 있었을 텐데 싶은 사람이 있었다 치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보이냐면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배의 두 놈의 빼기죠. 빼기 두 놈의 2배의 곱에 그리고 나서 코사인 얼마? C가 붙어서 써야 되겠지. 원래 이게 코사인 법칙이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얘랑 위의 식을 비교하는 거야. 그러면 봐봐. 똑같죠? 똑같지? 똑같지? 그러면 A, B까지 똑같아서 괜찮은데 마이너스 2 코사인 C랑 뭐랑 똑같구나? 4분의 1이랑 똑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코사인 C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8분의 1이야?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요게 일단 첫 번째 풀이. 오케이? 근데 이 첫 번째 풀이의 단점을 찾자러 가면 뭐가 있을까요? 유나야, 네. 너 이거 시험장에서 할 수 있니? 근데 못할 짓은 또 아니죠. 맞아요? 이게 뭐가 단점이냐면 기억이 나면 풀리거든요. 근데 기억이 안 나면 그냥 어차피 어떻게 푸는지 몰라.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러면 안 떠오르면 못 풀어요. 정도의 단점이 있겠다. 그러면 얘를 나는 100% 풀겠다 하면 이런 방법도 괜찮습니다. 그냥 삼각형이잖아. 얘를 놓고 내 입장에서 관계식으로 받아들일 거야. 그리고 문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코사인 C지. 그럼 코사인 C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써볼 건데, 자, 코사인 C는 우리 코사인 법칙 변형 한번 잘 써보자. 각 C에 대해서 양 옆에 있는 친구는 A, B거든요. 그거 바닥에 깔 거야. 2배를 붙여서. 얘가 2배에 B, C 이렇게 깔릴 거야. 그 다음에 각각을 미안하다. A, B, A, B 이렇게 깔 거야. 그럼 걔네를 제곱하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써지고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여기 있는 C제곱 자리에 누굴 대입하는 거야? 주어진 식을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럼 식이 어떻게 나오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원래 있었고 마이너스를 붙인 다음에 c제곱 자리에 얘네가 들어갈 테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분의 1에 ab 이렇게 써지겠죠. 맞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누가 사라지고요? 여기는 너네들은 전부 다 사라질 거고요. 남아있는 것만 정리를 하면 분모의 2ab 분자의 마이너스 4분의 1 ab가 표현이 되어 있겠죠.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너네들이 또 뭐 할 거고 이렇게 날라갈 거고 번분수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8분의 1이다 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풀이도 괜찮은 풀입니다. 계산을 조금 더 해야 되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괜찮아요. 둘 중에 본인 편한 대로 따라가시고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31번 한 번만 풀자. 자, AB는 3이고 AC는 6이고 코사인 A까지 내가 가져다 줄게. 그러니까 너가 진짜 각을 알아 몰라? 모르지만 어차피 코사인은 알고 있죠. 내 입장에선 이 각에 대한 정보를 뭐 했다? 얻었다. 이 변도 알고 이 변도 알고 있죠. 맞아요? 그럼 3번 BC 얘가 궁금해.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죠 그냥. 그래서 이 친구를 모르니까 A라고 잡는다면 혼자 있는 친구의 제곱은 양쪽의 제곱 9 더하기 6의 제곱 36 빼기 2배에 두 놈의 곱에다가 코사인 A 9분의 6, 5를 쓰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그냥 전부 계산. 첫 번째 거 45, 그 다음 빼기 약분을 끝내면 2가 남고 20이 빠지겠죠. 계산하면 25가 나오거든요. 따라서 A라는 친구는 제곱을 벗기면 5가 되겠다. 오케이? 뭐 순서는 이 정도 느낌일 거고 우리 이 상태 그대로